안녕하십니까. 오늘 쥐띠 그 중에서 병일간에 대해서 기해년의 쥐띠 병일간의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일간과 요 다음에 이어질 정일간이라고 하죠. 이 두 일간이 쥐띠일 경우에 상당히 내년 운은 괜찮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운이 펼쳐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기는 안 좋아도 그 와중에 좋은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올해 병일간, 쥐띠 병일간이라는 사람과 쥐띠 정일간한테는 기해년이 상당히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다양하게 있지만 먼저 그 기해년이라는 요 기해 자체가 천을귀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일간이나 정일간한테는 해라는 글자 자체가 천을귀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천을귀인의 해에는 여러가지 좋은 일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천을귀인의 해에는 귀한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귀한 인연이라고 하면 이 해년도 내년에 만나는 사람들과 짧게는 5년에서 10년, 길게는 20년이나 30년 동안 서로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앞으로 삶에서 굉장히 나한테 도움이 되는, 또는 나와 생각이 소통해서 그 사람을 만나면 기분 좋아지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인연이 내년에 열리게 된다는 거죠. 특히 그 인연이라는 것은 연애운에서 봤을 때 기해년의 남자든 여자든 모두 이 결혼운으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연애운이 열리는 것과 결혼운이 열리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가 되겠죠. 아마도 내년에는 쥐띠 병일간이나 정일간이라면 결혼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내년에 하는 그 인연은 매우 귀한 인연이기 때문에 나한테 상당히 이득이 되고 내 삶의 안정성을 기할 수 있는 그러한 배필을 만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결혼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운도 따라야 되지만 사실은 궁합을 보거나 그 사람의 배우자복을 볼 때는 그 사람의 사주 원국에 나와 있는 것과 대운의 영향을 같이 고려하는 것이 가장 원칙입니다. 그에 따라서 결혼운이 열린다 하더라도 내 팔자에 배우자 복이 없을 때는 크게 잘 산다고 장담을 할 수는 없게 되겠지만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크게 배우자 복이 없는 사람이라도 좋은 남편을 만날 수 있고 잘 살 수 있는 방법들은 사주의 구성에 따라서 가령 주말부부로 지낸다거나 아니면 서로 떨어져 지내거나 아니면 서로 공간을 달리 해가면서 마찰이 없게 지내는 방법들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팔자에 없는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거는 팔자의 구성이나 대운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거는 같은 쥐띠가 병일간인 사람이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지지만 공통점은 미혼이거나 아니면 이혼을 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년에는 결혼운이 상당히 열리게 되고 그것이 귀한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운이라는 것에 천을귀인이라는 이 시기랑 겹쳐서 내년은 굉장히 기대를 해도 좋을 만큼 좋은 운이 열리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재물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재물을 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직장을 다녀서 정기급여를 받는 방향이 있고요. 내 사업을 하는 사람도 내 사업을 펼쳐서 거기서 수입을 얻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어떤 부모님이라든가 주변에서 도와주는 방법도 있겠지요. 어떤 유산 상속을 받는 시기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재물은 이 쥐띠 병일간한테 재물운은 어디서 나오냐면 직장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이라면 내년에 승진도 가능하고 보직 변경도 가능하다. 그런데 내년에 오는 시기는 망신의 운이기 때문에 이렇게 승진과 보직이 있으면서 자칫 나의 사소한 실수가 있을 때 그것이 침소봉두돼서 아주 커질 수 있으니 그거는 여전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그 쥐띠 갑일간 동영상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은 직장 속에서 있다. 정기 급여를 받거나 내가 급여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보너스를 받거나 아니면 회사 사주를 받는다. 이런 부분에서 재물운이 있는 거죠. 만약에 사업을 하시는 사람이라면 내년에는 재물운이 어디 있느냐면 좀 큰 규모의 거래처 여기서 재물이 발생합니다. 내가 사업을 하는데 카운터 파트너나 내 고객이 좀 큰 기업이거나 안정된 기업이거나 아니면 정부 관청 같은 경우에 납품이나 용역, 프랜차이즈 이런 것을 해가면서 거기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계약, 이 계약에 근거해서 내 재물이 안정하게 들어오게 되지요. 다만 병일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편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돈은 들어오지만 여기 이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겪는 스트레스는 아주 커질 수 있다. 돈 버는 게 쉽지는 않죠. 내가 돈을 버는 만큼 그에 따른 나의 스트레스는 좀 증가할 수 있는데 그래도 스트레스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해 중에서 장생하고 있는 갑이라는 것의 글자의 역할 때문에 이 편관이 나를 괴롭히는 역할만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뭔가 내가 계약을 통해서 커다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돈을 버는 와중에 내가 커다랗게 힘들어하는 부분을 천을귀인이라고 하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인해서 내 스트레스가 상당히 줄어들고 그것이 인성으로서 그 편관의 힘을 빼니까 누군가 주변에서 도움을 받고 그걸로 인해서 큰 계약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상당히 견뎌낼 수 있는 힘 또한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절대적으로 고객은 좀 큰 기업이나 정부, 안정된 거래처, 기업을 상대로 타겟을 옮겨가는 게 좋습니다. 개인 고객을 상대로 하는 사람이라도 만약에 내가 무슨 밥집을 한다 아니면 작은 커피숍을 한다 그럴 때 그 주변에 큰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하고 계약을 맺는 겁니다. 우리 집에 오면은 여러분의 직원들이 우리 집에 오면 10%의 할인을 해드릴게요. 아니면 특정 메뉴에 대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저녁 때 야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0% 할인을 해드릴게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여기서 회식을 할 때 쿠폰을 발행한다는 식으로 해서 개인한테 어떤 모든 것의 매출을 의존하기보다는 좀 규모 큰 거래처를 내 주요 고객으로 삼을 때 상당히 나한테는 재물운이 있게 됩니다.
근데 재물운이 내 그런 걸 안 하고 개인만 가지고 있을 때는요, 내년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월운에 따라서 매출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런 영향들을 상당히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운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누구를 상대로 할 때, 어떤 규모나 환경 속에서 일을 할 때는 재물이 좋아지지만, 그거에 맞지 않는 환경이나 규모나 모양이나 이런 형태로 할 때는 재물운이 멀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돈이라는 건요, 운이 좋을 때도 벌어야 되지만 나쁠 때도 벌 필요가 있지요. 우리는 나쁜 경우라도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주적으로 어떤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을 저는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운은 있다 없다 단정하지 마시고,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라면 거기서 내 재물은 계속 잘 나올 것이다. 어떤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큰 거래처나 정부나 기업이나 좀 그 큰 거래처와의 계약을 통해서 그 일을 할 때 거기에 내 돈이 있다. 스트레스는 동반되지만 그 스트레스는 천을 귀인이나 이 세중에 장생하는 편인의 기운에 의해서 충분히 극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내년은 쥐띠 병일간한테는 매우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특히 쥐띠 병일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올해가 무술년 올해가 굉장히 힘든 시기였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수수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어떤 터전을 이동하는 이동수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그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동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거나 내 운신의 폭이 굉장히 안 좋아지기 때문에 나한테 심리적 아니면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안겨준 운이 사실 무술년의 운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내년 운은 상당히 좋아지니 그동안 안 좋았던 것들은 좋아지기 위한 과정이었구나. 이러한 고생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더 주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다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취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취업이 굉장히 어렵지요. 특히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안정된 직장에 취업을 하는 것이 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내년에 쥐띠 병일간한테는요, 취업운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럴 때는요, 높은 곳에 도전을 하세요. 내가 금융권을 갖다가 만약에 도전을 했다. 그러면 제2금융권에 도전을 했다면 제1금융권에도 한번 도전을 해보시라. 만약에 중소기업에 도전을 했다면 대기업에 한번 도전을 해보시라. 그런데 이 운 자체의 모양에 따라서 사실은 더 좋은 것은 외국인 회사, 두 번째 수출입 회사,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회사라면 더더욱이 취업 운은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취업에는 아주 좋은 해이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좀 더 목표를 높여서 도전하시라. 신규 취업뿐만 아니라 어떤 그동안에 다녔던 직장에서 이동을 할 때도 상당히 좋은 기회로 됩니다. 이때는 기존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는 사람이나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려고 마음먹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길이 열리게 된다. 그런데 그 길은
내년에 망신에 해당되기 때문에 윗사람, 선배, 아니면 뭐 집안의 윗사람이 소개시켜주는 회사라든가 선배가 이끌어주는 회사, 아니면 내가 평소에 존경했던 사람이나 기대고 싶었던 사람이 길을 안내해 주는 경우가 많으니 이분들과 교류를 좀 더 많이 하시면서 기회를 엿보시는 게 더 빨리 더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운에 대해서 볼까요? 시험운도 시험 직장운이 좋은 만큼 시험운도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즘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시험 같은 걸 봐도 뭐 9급이나 7급이나 5급을 봐도 3, 4년, 길게는 5, 6년 동안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나는 충분한 실력을 가졌는데 꼭 면접에서 떨어지더라. 이런 분들이 계셨을 겁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병일관 같은 경우, 병일관 GT 같은 경우는 실력은 충분하고 1차, 2차 시험 다 붙었는데 3차 면접에서 떨어지는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것입니다. 이 시험을 포기해야 되나? 이 시험을 계속 봐야 되나는 좌절감도 느끼셨을 겁니다. 1년만 더 투자하세요. 내년에 시험 운은 활짝 열려 있으니 그동안 3, 4년 동안 아니면 2, 4년 동안 마음 졸이면서 시험 공부한다고 시간 쓰고 돈 쓰고 했던 것들의 결과가 내년에는 되게 좋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포기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도전하세요. 시험 운이 좋은 시기에는 되게 자기가 원하는 자격들을 충분히 따게 됩니다. 특히 몇 번의 실패를 거치신 분이라면 더더욱이 충분한 길이 열려있는 시기가 됩니다. 그러니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한 번 더 도전하셔서 성취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업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운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고객이 누구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됩니다. 고객이 개인이라면 내년에 사업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매출 같은 게 안정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요. 커지고요. 또 그러니까 자금이 경색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을 고객으로 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파는 사람이라면 아까도 말했지만 가능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큰 조직과 계약을 맺는 쪽으로 마케팅을 펼치든 광업을 펼치든 활동을 하셔야 살 길이 열리게 됩니다. 만약에 고객이 기업이나 정부라면 이런 경우에는 사업은 열리게 됩니다. 다만 자금 쪽에서 내가 기대한 것만큼 큰 돈을 번다고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여기서는 안정 쪽에서는 좋지만 이익 측면에서는 다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익이 떨어지는 것 정도는 개인을 상대로 해서 사업이 되게 어려워지는 거란 비교도 못할 정도로 좋은 상태입니다. 그러니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가능한 큰 조직과 안정적인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굉장히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것. 이렇게 GT 병일간에 대해서 연애운과 재물운과 취업운과 시험운과 사업운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